당신은 죽기 전에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쌓여있는 책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질문할 틈조차 없이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 그 끝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단 한 가지는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꿈이었던 피아노를 다시 쳐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라는 걸.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들려준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묻어둔 단 한 가지가 있지 않나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7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센 70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딸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사춘기 무렵 큰 다툼 이후로 대화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죠. 딸은 서울로 떠났고 아버지는 시골집에 남아 말없이 세월을 견뎠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 자식이라는 건 결국 떠나는 법이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딸의 빈자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겠네요. 의사의 말은 마치 삶을 마무리하라는 최종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갑자기 떠오른 딸의 얼굴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가 18이던 겨울.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던가.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는다는 걸.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약간은 놀란 목소리의 딸이 아빠 왜요? 하고 묻자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딱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20년 넘게 얼어붙은 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후 딸은 병실로 자주 찾아왔고 둘은 함께 밥을 먹고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바보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삶이 끝나기 전 그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를.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말은 사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말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직장과 생계 때문에 꿈을 미뤘던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60대 후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어머니.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림으로는 밥 못 벌어먹는다는 말에 자연스럽게 붓을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며 쉴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 병명은 간암사기. 살아봤자 몇 달입니다. 의사의 말은 그녀의 남은 시간을 시계처럼 똑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떠오른 건 그녀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앉아 남편이 사다 준 색연필 한 상자와 작은 노트 위에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흐릿했지만 그림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 너무 따뜻해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용기가 되어 그녀는 SNS에 하루 한 장씩 그림을 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00일 그림일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저도 잊고 있던 꿈을 꿔볼게요. 입원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지역 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생애 처음이에요. 그림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전시회 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자신이 그린 꽃들과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었습니다. 살면서요, 내 이름이 벽에 걸려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는 몇 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그림과 이야기들은 지금도 작은 갤러리 한쪽에서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꿈은 때로는 아주 조용히 숨을 쉬며 우리가 다시 꺼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신 마음속에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를 때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 회사를 세우고 40대에 이름 있는 기업으로 키워낸 뒤 50대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사람.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대표, 부자의 롤모델로 불렀습니다. 고급 자동차, 대형 빌딩, 수십 명의 직원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64세 생일을 사흘 앞둔 날, 그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병실 창가에 앉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지? 며칠간 침묵 속에서 그는 지난 삶을 되짚었습니다. 성과, 돈, 경쟁, 이익. 그 모든 단어들이 병실에서는 놀라울 만큼 무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어느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던 시절 교회 앞에 놓인 익명의 장학금 봉투 하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작은 도움 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였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자.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그리고 그 돈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도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지만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삶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포기하려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의 벽에는 이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진심입니다. 주는 삶.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이 돕고 싶다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5가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3가지 이야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 내 꿈을 다시 꿔보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들이 남긴 말 속에는 삶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공, 명예, 돈, 비교, 속도,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걸,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걸, 나를 너무 억눌러 살지 말 걸,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걸, 일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건 단지 어느 한 사람의 회고가 아닙니다. 말기 병동에서 수천 명을 돌봐온 한 간호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는: 첫째,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많이 일한 것. 셋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그리고 5째, 자신에게 더 행복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미뤄둔 꿈을 꺼내보고, 내가 가진 걸 조금 나누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나를 더 아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걸 그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줍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이 죽기 전에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단 하루가 남았다면 그 하루를 누구와 함께하고 싶나요? 그 이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셨나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오래전 멀어진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늦었다고 느껴서, 아니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늘 시간이 많을 거라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고 없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이별은 미처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이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싶은지,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 깊이 묻어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오늘 그걸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모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마음을 전하는 일, 사과 한마디, 따뜻한 안부, 꿈을 향한 첫 발걸음. 그 모든 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바쁜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하고 무언가를 돌아보는 조용한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용기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단 하나를 우리가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